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프리스타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선을 그릴지를 결정하는 라인셋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로 그려지는 선들은 모두 모서리를 따라 그려집니다. 그냥 면을 가로질러 그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 그려질 모서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라인셋 패널에서 합니다. 셀렉션 바이 아래의 5개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모두 꺼보면 아래에 있던 속성들이 모두 숨겨집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씩 켤 때마다 켜진 버튼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한 세트씩 표시됩니다. 버튼을 모두 끄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으니 선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상 밖으로 선이 많이 그려집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버튼이 꺼지면 해당 버튼의 선택 기능도 꺼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옵션으로 선택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버튼을 켜서 사용자가 속성을 바꾸면 기본값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속성으로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어를 하나 추가하고 속성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저빌리티는 가식성을 나타내는데 비저블을 켜면 보여지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큐브를 보면 보여지는 모든 모서리가 선택되어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든 버튼을 켜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큐브의 보여지지 않는 뒷면의 모서리가 선택되어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스피어에는 아무 선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저블 버튼을 켜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바깥 테두리에만 선이 그려지고 나머지 모서리에는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저빌리티 이외의 나머지 꺼진 선택 기능도 기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택사항인 QI 레인지에서 레인지는 범위이고 QI는 Quantitative Invisibility의 약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정량적 불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휴대폰의 액정 보호 필름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정 보호 필름의 투과율은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름을 몇 장 정도 포개어도 빛이 투과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만약 수백 수천 장을 포개어 놓으면 빛이 투과하지 못해 불투명 상태가 될 것입니다. QI 레인지는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되는데 필름 대신 면이 모서리를 가리는 것으로 불투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앞을 가리는 면의 개수에 따라 그 모서리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플레인을 하나 추가하고 큐브를 가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렌더링해서 관찰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플레인과 큐브의 모든 모서리가 선택되어 선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는 다른 선택 기능을 더 알아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의 스타트와 엔드 값은 가려진 면의 개수이며 이것으로 모서리를 선택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큐브의 보여지는 모서리 중에 플레인으로 가려진 모서리 부분은 면 한 개가 모서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브의 보여지지 않는 뒷면의 모서리는 플레인에 의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쪽 면에 의해서도 다시 가려지니까 이 모서리를 가리는 면의 개수는 2가 됩니다. 이제 엔드 값을 1로 바꾸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범위가 0에서 1이므로 면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거나 하나의 면으로만 가려진 모서리가 선택되어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플레인의 모든 모서리와 큐브의 가려지지 않은 모서리, 그리고 큐브의 모서리 중에 플레인 하나만 가려진 모서리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플레인의 면과 큐브 자신의 앞면으로 가려진 뒷면의 모서리는 선이 그려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 값을 2로 바꾸면 이 모서리도 선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값도 바꿀 수 있는데 이 값을 1로 바꾸면 범위가 1에서 2가 되므로 면 하나 또는 둘로 가려진 모서리만 선택됩니다. 이때 면에 전혀 가려지지 않은 모서리들은 선택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습니다. 면 하나 또는 두 개로 가려진 모서리에만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값인 0에서 100으로 설정하면 오브젝트가 많지 않은 장면에서는 대부분의 모서리가 선택됩니다. 비저빌리티 버튼을 끄고 다시 렌더링 해보면 이 버튼의 기본값은 QI 레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비저블로 렌더링을 한 뒤에 다시 버튼을 끄고 렌더링해보면 확실히 QI 레인지가 기본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엣지 타입스인데 여기에는 설정이 많아서 마지막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마크스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에디트 모드에서 면을 선택하고 마킹을 하면 그 면과 관련해서 모서리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면을 선택한 뒤 단축키 Ctrl F를 눌러 페이스 메뉴를 띄웁니다. 그리고 페이스 데이터 아래의 마크 프리스타일 페이스를 선택하면 면을 프리스타일용으로 마킹할 수 있습니다. 마킹 해제는 아래의 클리어 프리스타일 페이스입니다. 프리스타일 페이스로 마킹을 하면 면의 색이 연두색이 됩니다. 이것은 오버레이 속성 중에 프리스타일 카테고리 아래의 페이스 마크스를 이용해서 켜기 또는 끄기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크스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 선택에 인클루시브를 선택하면 선택에 포함시키고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면 선택에서 제외시킵니다. 렌더링 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선택사항인 원 페이스를 선택하면 모서리 양쪽에 연결된 면 중에 하나라도 마킹된 면이 있으면 이 모서리는 선택됩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면에 마킹이 되어 있으므로 이 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모서리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쪽도 마킹된 면과 연결되지 않은 모서리들에는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Both Faces는 양쪽 모두 마킹된 면과 연결된 모서리만 선택됩니다. 현재 이 모서리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모서리는 한쪽만 연결되었거나 한쪽도 연결되지 않은 모서리입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에서 익스클루시브를 켜면 지금 선택된 모서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서리들이 모두 선택됩니다. 원 페이스와 익스클루시브의 조합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두 번째 옵션인 원 페이스와 보스 페이시스가 어떤 모서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첫 번째 옵션인 인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는 선택한 모서리에만 그릴 것인지 아니면 선택한 모서리만 제외하고 그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페이스 막스 선택 기능은 기본 큐브에는 잘 작동하지만 조금만 변형을 줘도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큐브의 면을 분할하고 다시 살펴보면 연두색으로 마킹된 면 안쪽으로 위치한 모서리들은 양쪽 면이 둘 다 마킹된 면이 되었으니 원 페이스와 보스 페이시스 모두에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을 분할하기 전과 똑같은 결과로 렌더링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피어의 면에도 마킹을 하고 렌더링을 해보면 의도했던 대로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옵션과 조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버그인지 알 수 없는데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컬렉션은 특정 컬렉션에만 선택적으로 프리스타일 적용하거나 반대로 특정 컬렉션만 프리스타일 적용해서 제외시킬 때 사용합니다. 스피어를 컬렉션 2로 이동해서 큐브와 분리하고 컬렉션 2를 프리스타일에 지정하면 컬렉션 2에 대한 선택 기능이 작동하는데 이때 인클루시브를 켜면 컬렉션 2만 프리스타일이 적용되고 익스클루시브를 켜면 컬렉션 2만 프리스타일에서 제외됩니다. 인클루시브에서 렌더링 해보면 스피어에만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컬렉션 2에 포함된 스피어만 프리스타일에서 제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기능인 이미지 볼더에는 추가 옵션이 없이 그냥 켜기 또는 끄기만 됩니다. 이미지 볼더 기능을 켜면 카메라 프레임 안에 있는 모서리에만 계산을 적용합니다. 이 기능은 렌더링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이동하는 오브젝트에서는 경계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기능인 엣지 타입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 기능은 해제하고 기본 버튼들만 다시 켜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엣지 타입스 속성도 기본 속성만 켜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엣지 타입 선택 기능에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중 위에 있는 두 가지 선택 사항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인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는 컬렉션 기능과 마찬가지로 선택된 모서리를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로직 or, 로직 and는 우리말로 논리합, 논리곱인데 논리합은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논리 계산을 합니다. 논리곱은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논리 계산을 하는데 이것들은 조금 후에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선택사항들은 모두 아래에 있는 항목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항목 중 체크된 항목들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논리합이나 논리곱을 합니다.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여 원하는 모서리가 선택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들 오른쪽에 있는 X자 버튼을 켜면 해당 항목을 계산해서 제외시킵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들의 체크를 하나씩 켜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실루엣만 켜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보통 실루엣은 물체의 외곽을 따라 그려진 선을 말하는데 큐브와 스피어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루엣처럼 선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머리에는 좀 더 선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선들인데 실루엣 항목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모서리를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의 앞면은 보이고 뒷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둘의 경계선이 실루엣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의 테두리와 큐브의 테두리가 실루엣으로 선이 그려졌는데 원숭이 머리의 경우는 테두리 이외에도 선들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눈썹 부분에도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옆에서 보면 눈썹 뒤가 움푹 패여 있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쪽 부분은 뒤쪽으로 이어지는 면들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 부분은 그냥 보면 모두 보이는 면인 것 같은데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 모드에서 꼭지점을 잡고 움직여보면 이어진 면이 아니고 포개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눈이나 코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교차하기 때문에 선이 그려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메쉬가 오픈되어 있는 모서리에는 실루엣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입니다. 크리스는 우리말로 하면 옷이나 얼굴의 주름 또는 종이의 접힌 부분을 말합니다. 이 항목은 프리스타일 패널의 크리스 앵글 값에 따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크리스 앵글 값은 모서리 양쪽으로 연결된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버레이 속성에서 엣지 앵글을 체크하면 표시되는 각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각도입니다. 엣지 앵글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표시하지만 두 면이 완전히 평평할 때 각도가 0도이고 각도가 커질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크리스 앵글의 경우는 완전히 평평할 때 180도이고 두 면이 완전히 포개질 때가 0도인 점이 다릅니다. 포개진 면이 조금씩 펴지면서 각도가 올라갑니다. 크리스 항목이 선택되면 프리스타일 패널에서 설정한 크리스 앵글보다 작은 각도를 가지는 모서리들의 선이 그려집니다. 큐브의 모서리와 원숭이의 얼굴 중에도 눈썹이나 귀 쪽 등에 선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스피어의 모든 모서리들은 크리스 각도값이 134도보다 크기 때문에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실루엣 항목의 체크도 켜서 두 항목을 논리합으로 계산하면 실루엣 때 그려진 모서리와 크리스로 그려지는 모서리 둘 다 모두 선이 그려집니다.
논리합을 논리곱으로 바꾸면 실루엣 때도 그려지고 크리스 때도 그려졌던 모서리만 선택되어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에 선택된 모서리에만 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볼더 항목을 체크하면 메쉬의 열린 모서리에 선을 그립니다. 열린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의 양쪽에 면이 연결되지 않은 모서리를 말합니다. 원숭이 머리 쪽에서 눈 쪽에만 조금 선이 그려졌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원숭이 눈을 선택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눈의 안쪽 모서리를 보면 한쪽에만 면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 면은 오픈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알이 빠진 곳의 모서리도 오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열린 모서리에 모두 선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큐브의 위쪽 면을 오픈하고 다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정확히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 엣지 마크는 페이스 마크스에서 면에 마킹하는 것처럼 원하는 모서리에 직접 마킹하는 방법인데 마킹된 모서리에 바로 선이 그려집니다. 모서리에 마킹하는 방법은 에디트 모드에서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한 뒤 단축키 Ctrl E 키를 눌러 엣지 메뉴를 띄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마크 프리스타일 엣지를 선택하면 선택한 모서리에 마킹이 됩니다. 마킹이 된 모서리는 면을 마킹할 때처럼 연두색을 띱니다. 이제 다시 렌더링을 해보면 마킹한 모서리에 정확히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투어 항목은 실루엣과 비슷하게 외곽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실루엣과 다르게 정확히 물체의 외곽선에만 선을 그려 배경과 물체를 분리합니다. 실루엣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큐브와 원숭이의 귀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3차원적으로는 두 물체가 겹쳐지지는 않았지만 카메라가 보는 각도에서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컨투어 대신 익스터널 컨투어를 체크하고 렌더링하면 지금처럼 연결 부위의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익스터널 컨투어는 실루엣이나 컨투어와 조합해서 사용하면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 꼭 단독으로 사용하십시오. 서제스티브 컨투어는 매뉴얼에 뷰 포인트가 이동된 경우 메쉬의 실루엣을 형성하는 일부 선을 그린다 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 수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리지 앤 밸리의 경우 마루와 골에서 표면 공률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지점에 선을 그리는데 이것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서제스티브 컨투어와 함께 다음에 다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머티리얼 바운더리는 하나의 오브젝트에 다중 재질을 적용했을 때 재질끼리 만나는 경계선의 선이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질의 경계선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각각의 모서리 선택 옵션들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조합돼서 작동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